인체에 대한 올바른 견해로부터 시니어 라이프 줌 강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가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시니어들도 60년, 70년 이상 살아왔지만 자기 몸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있거든요. 스스로 공부도 많이 하지 않지만 또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인체에 대한 올바른 견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이 생물학에서 세포는 생명의 기본 단위라는 생물학의 법칙이 있어요. 세포는 생명의 기본 단위다. 이게 지금 인체 세포를 이미지화한 겁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응? 근데 우리가 이 세포의 크기가 직경이 0.002mm니까 이게 가는 모래 안알만 크기예요. 그 안에 이렇게 역할이 분담된 세포 소기관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이 세포 소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러한 세포가 우리 몸에 100조 개가 있다는, 이 세포는 도대체 우리 몸에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100으로 보았을 때 세포 100조 개의 세포 안에 있는 세포 내액이라고 하는 그 세포질의 66%가 있고, 그 세포가 떠 있는 세포 외기죠. 거기가 26%가 있고 나중에 혈액하고 림프를 합쳐서 8%예요. 근데 이제 이 세포가 세포의 체액에 떠 있다는 이런 것을 항상 이미지화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세포가 체액에 떠 있는 이 공간이 어디냐? 그걸 말초 혈액 공간이라고, 이거는 서양의학에서 붙인 이런 게 아니고, 이거는 일본의 자연의학을 하신 다케시다 박사가 말초 혈액 공간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제가 정말 적절한 표현이다. 모세혈관하고 모세림프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거기를 말초 혈액 공간이라고. 거기 세포가 집단을 이루어서 떠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가 집단을 이루고 있는 것을 그걸 조직이라고 해요. 여기 떠 있다. 근데 아까 이 세포가 가는 모래 안할 만한 크기인데, 거기에 모세혈관을 통해서 우리가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이 모세혈관이 막히게 되면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이 되지 않게 되죠. 모세혈관은 도대체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70억 가닥의 모세혈관이 우리 전신에 분포돼 있고, 근데 모세혈관의 굵기는 얼마냐? 그냥 머리카락의 한 20분의 1거든요. 머리카락의 평균 굵기가 0.1mm인데 모세혈관의 굵기가 0.005에서 0.009mm. 그러면 적혈구는 얼마나? 적혈구가 0.007mm. 그러면 적혈구가 이 모세혈관을 통과를 해야 돼요. 모세혈관을 통과를 하려고 그러면 적혈구가 변형을 해야 돼요. 적혈구가 변형을 하지 않으면 모세혈관을 막아버리죠. 그러면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이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모세혈관은 사실은 일반 동맥이나 정맥하고 달리 이 내피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 구멍을 통해서 혈장이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아까 조직 세포 쪽으로. 산소와 그 체액에 산소와 영양소를 내려놓고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세포는 분열을 멈추고 휴먼 세포로 바뀝니다. 어떤 경우는
20년, 30년, 40년, 50년까지도 휴먼 세포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휴먼 세포가 있는 그 모세혈관이 뚫려서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면 다시 활동을 하면 정상세포로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모세혈관이 폐색이 되면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중단되고 그러면 세포는 휴먼 세포화한다. 이 휴먼 세포라는 말은 제가 쓰는 이야기입니다. 보통은 세포가 분열을 멈춘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는 뭐 세포가 잠을 잔다 그러는데 제가 정확한 표현은 휴먼 세포가 정확할 것 같아요. 휴먼 세포. 우리가 그 계정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휴먼 계정화되는 그런 어떤 의미죠. 자, 그런데 이 70억 가닥의 모세혈관은 나이가 들면서 제대로 건강관리를 하지 않으면 서서히 막혀갑니다. 자, 평균적으로 30살이 되면 30%가 막히죠. 50이 되면 50%. 우리 김우산 대표는 올해 60이니까 60%가 막혀 있는 거죠. 70이 되면 70%. 근데 우리 인체의 세포나 조직이나 장기는 기능이 30%만 남아 있어도 그때까지도 그렇게 큰 고통과 질병으로 잘 나타나지를 않아요. 근데 30%를 밑돌면 기능이 그러면 질병이 급격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이가 보통 70이 되면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질병이 굉장히 증가하죠. 그래서 모세혈관이 70%가 막히면 질병과 노화가 급격하게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 몸은 아까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세포는 이 자연 치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포가 자연 치유력을 제대로만 발휘하면 우리는 우리 몸에 100조 명의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하고 같은 거죠. 어마어마하죠. 100조 명의 의사를 100조 명의 의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만 몸을 건강관리를 하면 그 150세 이상 더 200세까지도 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요즘 한참 그 유행하고 있는 뭐 유전자 쪽인 측면이나 그다음에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인간이 120세, 150까지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 분의 저는 그러한 주장에 대한 저거는 허구다. 저는 우리 인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속이는 거다. 일반 대중을 속이는 거다. 근데 그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전문가들은 자기가 그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우리가 생활 습관과 식생활과 그리고 병이 생겼을 때 그거를 병원에서 의사와 약과 수술에 의존하는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는 건강하게 80세 이상 살기가 쉽지 않다. 통계적으로도 다 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이 뭐냐? 세포가 가지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복원할 조건은 제가 내린 조건은 세 가지예요. 아까 100조 개의 세포가 어디에 있습니까? 체액이라는 바다에 떠 있죠. 그 체액이 중금속이나 항물질이나 나머지 다른 어떤 노폐물로 오염이 돼 있으면 세포가 제대로 생명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거기에 있는 독소를 정화해야 됩니다. 그 또 하나는 막힌 모세혈관을 뚫고서 세포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우리가 치유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긍정적 생각을 가지면 이 세 가지의 조건을 갖춰주면 우리가 이런 치유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으면 이 내가 치유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지는 그 생각의 파동의 주파수가 체액에 전사되어서 세포막에 있는 안테나를 통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잠재의식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의 자연 치유력이 복원이 되면 고통과 질병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현대의학, 제가 현대의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서양의학과 한의학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의학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왜곡이 돼 있죠. 그 뭐냐? 예를 들면 예를 들자면 암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 우리가 인체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지면 우리 몸에 제가 지금 유튜브에 건강망 유튜브에 제가 지금 인체 면역 강의를 시리즈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3편까지 올렸는데 아마 다 올리면 12편까지 될 것 같아요. 우리 인체의 면역 시스템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암세포를 죽이는 이 접근 방법은 터무니없는 잘못된 방법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다른 약들도 뭐냐? 결국은 우리 몸에 있는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우리 몸에 필요한 생명활동을 필요한 효소를 억제시키고 세포로 들어가는 수용체를 차단시키고 다 그런 거예요. 약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방향이 이러한 자연 치료를 복원시켜 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면역 시스템을 면역세포가 아주 정교하게 균형과 조화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 면역 시스템, 면역세포가 그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 도와주는 것은 그렇게 교란시키는 약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도와주냐? 이 세 가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간은 사실은 초양자장으로부터 분화해간 에너지계 물질 의식계로 이렇게 진화되어 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인간은 유기체, 지금 가운데 있는. 그 다음에 에너지체, 안 보이잖아요. 인간이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고 빙산 밑은 에너지체와 의식체가 가지고 있다. 우리 몸의 주위로 이 에너지 파동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는 모르죠. 또 하나는 이 의식이라는 게 의식계가 이 의식과 잠재식을 포함합니다. 이것들이 다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에너지체, 유지체, 의식체가 어떻게 되느냐? 파동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뭐 어떻게 파동 에너지가 어디로? 아까 말한 체액을 통해서 전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인체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제가 신년도 첫 강의로 이렇게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를 듣다가 이제 한두 가지 잘 모르는 단어를 그 위키피디아에 자꾸 찾게 돼요. 저도요. 듣고 나면 아, 내가 이거 잘 모르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제 오늘 금요일이면 이제 내일 모레까지 내 건강에 대해서 또 신경을 쓰게 되고 또 월요일부터 잊어버리고 또 이것저것 막 먹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예를 들면 내가 에너지가 딸린다 또는 만성 피로다. 우리 에너지는 어디서 만들죠? 우리 세포에서 만들잖아요. 네. 그 세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발전소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발전소가 에너지를 만들 때 필요한 원료가 뭐냐? 탄소하고 그 다음에 비타민 B 복합체 8가지가 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미네랄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아까 말한 모세혈관이 막히면 그쪽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막아버리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한 백체를 넘기가 힘든 이야기는 아까 70%, 80%가 막히면 이제는 에너지가 딸리는 거예요. 내가 기력이 세하다는 이야기는 모세혈관이 그만큼 빠른 속도로 막혀간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대로만 건강 관리를 하면, 예를 들자면 제가 지금 이제 60대 중반인데 저는 모세혈관이 제가 아마 한 30% 정도 막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제가 노력을 하셨으니까 그렇다 말씀이시죠? 제가 네. 알고, 근데 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네. 제가 계속 지금 새벽에 한 4시에 일어나가지고 계속 제가 공부하고 자료 만들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뭐 어떤 거냐 그러면, 물론 제가 한 6개월 전에 혈액 검사를 하는데도 뭐 숫자는 완벽하게 완벽한 숫자가 나오죠. 그런데 뭘 느끼냐면, 일단은 에너지가 딸리지를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뇌 회전이나 기억력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제가 30대 술 먹고 할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좋아요. 요즘 술도 별로 안 먹으니까. 저는 뭐냐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부분들이 단순한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저 몸을 통해서 제가 이걸 한번 구현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제가 100%는 아니지만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80% 정도까지는 제가 계속 해보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체득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그 조만간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면 1박 2일 캠프를 이제 1박 2일 네. 디톡스 캠프를 하기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